친구가 그 2달이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때? 처음에 그냥 야 가니까 어떻든 말도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입고 갔던 옷을 다 벗기고 그러고 이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른 채널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심한TV에 말 정말 잘하고 애교 많고 구수하게 어떤 자식의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서 제가 딱 찍어놓고 언젠가는 한번 영상을 찍어보리라 생각했던 우리 배감 언니를 모셨습니다. 아유 가찬입니다. 진짜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본인 일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감언니 티보이를 운영하고 있던 선녀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슬럼프가 있어서 쉬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할 예정이고요. 저는 2017년도를 마지막 탈북으로 해서 18년에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고 지금 4년째 적응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네. 4년, 네. 4년밖에 안 됐네요. 네, 카메라 앞에 어쩌다 앉아 보니까 떨리네요. 하던 페이스대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선녀 씨가 태어나서 살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나요?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산밖에 안 보인다고 어떤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강도 백안군이라는 좀 두메 산거리예요. 네. 산밖에 없습니다. 해발이 1400이나 되는 아주 심심산거리여서 자랑할 거라고는 아름드리 나무랑 백돌이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산집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존으로 23년을 이제 북한에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입으로 배감 지역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익숙한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뭐 농사를 지어서 먹나요? 아니면 풀 뜯어 먹나요? 이게 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발이 1400이다 보니까 옥수수나 벼가 안 돼요. 아, 그렇겠다. 네, 너무 추워서. 그럼 뭐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 이게 주 농사가 주식이라고 하죠. 그 주 제일 많이 심는 농사가 보리랑 밀보리랑 감자랑 두부콩이 기본 농사 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을에 수확을 해서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거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쌀 구경을 좀 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을 얘기하면 그냥 대대를 못 살았어요, 우리 집은.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유통이 잘 안 돼요. 이게 도로도 잘 안 닦아져 있고, 그리고 다른 도와 도를 연결해서 하는 이게 전기가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곳에 사는데 저는 입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봤어요. 23년 동안. 아, 그니까 쌀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쌀 고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배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탈북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북한 말로 말하면 난돌인 거예요. 배감에서 감자 났어요. 북한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는 사람을 난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난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번쩍번쩍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녀 씨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을 했을까? 난 또 이게 궁금하네요. 첫 번째 탈북 언제 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했어요. 2012년 4월에 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국으로 딱 나왔죠? 친구가 먼저 이제 탈북을 했었던 거죠. 중국에 갔다가 이제 팔려가는 도중에 연선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브로큰의 집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동하는 도로에서 잡히다 보니까 공안에서 한 달 있고 그 집에서 한 달 있으면 경험이 단 거죠. 그거를 일단 나와가지고 걔는 교화소 이런 데는 안 가고 단련대 조사 같은 거 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봉건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너 같은 딸이 없다고 집에 디료를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갈 데 없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신기하죠. 왜냐면 뭐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잖아요.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너무 낯선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친구가 그 2달이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때? 처음에 그냥 야 가니까 어떻든 말도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선족이고 가면은 무조건 다 뺏겨. 왜 뺏기는데? 그래서 뭐를 뺏긴대요? 입고 갔던 옷을 다
벗기고 그러고 이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는데 그 돈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여기는 브랜드라고 하지만 네. 북한은 기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기성 옷도 입고 막 신발도 아예 비싼 거 사이즈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건이었던 게 그 잡혀가고 공안에 들어가서 공안에 있는 한 달 동안 감옥밥이 그렇게 신선이었던 거예요. 감옥밥이 거기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 북한의 감옥밥은 그 쭉정이 통강냉 그 막 싹이 막 나고 그런 거를 개도 안 먹는 그런 강냉이를 삶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루 삼시 일도 안 하고 떳떳한 매트레스에서 TV를 보고 하루 삼시 먹을 만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민간에서 일반 주민이 먹는 것보다 중국 그치. 감옥에서 나오는 맞아요. 밥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너 여기 우리 군당 책임비서도 그렇게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가자. 너 다시 갈래? 하니까 가겠대요. 그럼 가자. 진짜 운이 안 나빠서 잡혀도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 한 달 동안 흰빵에 돼지고기 흰밥은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먹다 죽은 놈 때깔이라도 보기 좋다는데 죽기 전에 한이라도 풀어보자. 이러고 사실은 떠난 게 탈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 반찬 뭐 먹고 뭐 먹었고 하는 그 리얼한 어떤 걸 먹었다는 메뉴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귀에 솔깃했던 그 음식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걔가 얘기하는 게 명태를 반건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랑 그 말린 고추를 해가지고 반찬했는데 기름이 이만큼 뜨더라고. 기름 위에서 이게 건져 먹었대.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한 끼 욕심이 많이 받았는데 그걸 못 먹으면 바로 화장실 통으로 들어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그게 쇠 빠질 정도로 고이고이 보관했다가 먹는데 기름까지 그치 다음 끼에도 안 먹고 그거를 다음 끼에 또 다른 메뉴가 나오니까 버린다는 소리에 그게 좀 믿기지도 않았고 사실은 뭐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 뭐 열심히 가서 벌어갖고 오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래도 내가 거기서 그런 체험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밥이라도 그래도 배불리 한 달 동안 되게 먹고 나올 수 서럽겠어요.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탈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떠났는데 친구도 못 왔어요. 저만 왔어요. 왜요? 친구가 회산에 그 직결소에 있는 동안에 그 언니가 너 다음에 와라 그럼 내가 넘겨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언니랑 약속해서 갔는데 그 언니가 또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다른 선 알아보겠다고 해산 시내로 내려갔고 나는 송봉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북한 전화가 없잖아요. 행방 없이 오면 뭐 불망하고 걔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뭐 딸이랑 한 약속이고 나는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데 이틀이고 3일이고 안 올라오고 네. 그때 또 4월 15일이 끼었었어요. 명절이니까 대기 숙박검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은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숙박검열 걸리면 잡힐 것 같고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4월 15일을 해상광장에서 꼬집이 쳤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을 길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랑 선이 끊겼어요. 그럼 이쯤에서 그럼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다른 선 찾겠다고 저녁에 올라오겠다고 내려간 애가 이틀을 안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서 그냥 감사하게 이틀을 재워줬고 사실 해산에 저 친척이 있거든요. 고모가 둘씩이나 있어요. 근데 사유가 뭘 구실될 게 없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것도 행사하느라고 막 봉쇄하고 그럴 때라 가지고 어떻게 핑계거리를 못 찾다 보니까 한 새끼를 쫄쫄 구르면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그 뛰어노는 거 배고파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절실함이라는 게 그래서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일때 그 집에 다시 갔어요. 가서 이모님 저 사실은 친구랑 이렇게 해서 초행길이고 이렇게 나와서 세산에 친척이 있는데 어떻게 구실을 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떠난 길이고 이모님이 저를 팔아먹던 어쩌든 내가 운이 나빠서 강둑에 섰다가 잡혀도 이모님이 소개시켜줬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할 거니까 제발 저 땅에 넘겨만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모님이 내가 지금 애들 어떻게 믿냐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속눈썹 치고 믿어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모님이 이제 다른 아줌마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제 숙소를 정해줘서 거기 한 보름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친구가 혹시 오지 않을까 이제 그 집에 연락을 한 거죠. 만약에 오면 저 여기 있다고 오라고. 근데 끝내 친구는 못 오고 저 혼자 이제 모르는 언니랑 같이 4월달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이쯤에서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먼저 그냥 넘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친구를 만났었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좀 본인 얘기인데 그 친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팔려갔어요. 2014년도에 제가 북송을 했어요. 네. 교화소 생활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일단 제가 이제 교화소 뭐 조사받을 때, 이제 재판받을 때 그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걔 혹시 소식 아냐고. 그러니까 걔 여기서 지금 산다고? 농사 짓고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니까 너는 가고 걔만 와가지고 우리 딸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전 뭔데 소식이 없으면 잘 갖는 거겠죠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걔는 그때 못 가고 나만 오고 2년 후에 제가 다시 북한에 갔을 때 걔는 고향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탈북을 할 때 다시 가자고 했어요. 제가 가자 나랑 내가 경험이 있고 중국어 그래도 뜻개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이 되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 걔네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어요. 많이 아파서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같이 오고 저 혼자 왔어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럼 나는 거기서 누가 이렇게 가자고 해서 넘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었군요. 아 근데 그 중국에서 사는 삶은 뭐 굳이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럼 조금 스킵할게요. 왜냐하면 채널에서 많이 말했고 다시 얘기하면 좀 슬프니까. 그러다가 왜 북송이 되었나요? 이게 뭐 어차피 내가 좋아서 넘어가긴 했는데 처음에 넘어갈 때 조건도 팔려가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6개월에서 7개월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언어가 안 통해도 그러면 중국 돈으로 최저임금으로 1,200원을 주니까 그거 못 와가지고 나오면 밑돈 잡아서 장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이면 7,000원 정도면 제가 여기 대형 트럭을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딱 넘어가니까 사실 브로커가 되게 솔직했었어요. 뭐 그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일단 강을 딱 넘어섰는데 그때부터 나는 물건이구나 하는 걸 딱 직감했어요. 왜냐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계산해서 이제 변방대 브로커한테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를 기약은 못했어요. 그냥 운에 맡기자 이 생각이었었어요. 그럼 연령대가 있었어요. 한 50대 분인데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오는 사람들이 너네 북한 브로커가 어떻게 거슬려가지고 어떻게 오는지는 난 다 아는데 내가 최소한의 나는 너네랑 장시간을 연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가 어디에 팔려가든 어려우면 내가 언어가 통하니까 전화번호 줄 거니까 연결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어차피 너네 길이 없어. 나는 너를 물건을 주고 샀지만 나도 다 자식 달린 사람이고 하니까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 어차피 돈 벌러 오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알지만 다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팔려간 집이 아니다 싶으면 울며 겨장 먹기로 한 2년 살면서 네가 말도 배우고 그래서 네가 시내에 나가서 알바해서 그래서 집에 돈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너 지금 여기서 너 여기 싫다고 북한에 가도 그래도 너 6개월 단련대생인데 너 가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려갔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말이 팔려가는 거지. 중국 문화가 원래 그렇잖아요. 저 색시를 데려올 때는 처갓집에 돈을 주는데 그렇죠. 우리 처갓집이 없으니까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한테서는 산다는 개념보다는 좀 그다음 외국인 여자를 데려오는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선입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를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을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지 이런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번전 생각이 나서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호 입장에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우리대로 오기라는 게 그렇게 생기고 너네는 우리 사람을 안 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달아나면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감시하는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선입견이네요. 맞아, 근데 선입견이죠. 이 사람이 국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밖에 그냥 혼자 그치. 나갔다가 지켜주는 보호 능력인데 우리는 그러네요. 그거를 감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북송돼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은 보고였는데 나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런 막 거를. 다니다가 북송이 네. 되었구나. 그죠? 나는 목에서 단내 나더라고 도망치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한 거지. 아니 너네 집 엄마 며느리가 저기 왜 정신없이 혼자 가고 있냐고 도망치는 것 같다고 전화가 갔겠죠. 나는 죽어라 뛰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그 마을에 가서 차를 농구방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